선성화담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요새 이제 우리 자녀들이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임신을 했을 때 병원에 가서 이제 애를 낳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그 사주에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예. 확률은요 거의 8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주의 유형에선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겠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평균 연령대가 50대니까 우리 따님분들이 아마 지금 한참 결혼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그리고 손녀 손자를 보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우리 딸의 사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사전에 미리 아셨으면 합니다. 예. 자, 어떤 사주에서 제왕절개 반드시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여성분들의 사주에서 식신과 상관이 바로 자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식을. 근데 사주 중에 이 식신과 상관이 없는 사주가 있어요. 없는 경우. 자, 그렇다면은 식신과 상관이 없다면은 그럼 자식이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애를 낳을 때 그만큼 힘들게 낳는다고 보셔야 돼요. 거의 확률 80% 이상입니다. 예. 사주에 식신과 상관이 없을 때는 애를 낳을 때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고요. 무조건. 자, 이럴 때 반드시 제왕절개를 꼭 해야 됩니다. 예, 제왕절개 반드시 해야 되고, 그리고 제왕절개를 결심을 했을 때는 반드시 태기를 해야 됩니다. 태기를 한 날짜 잡을 때 절대로 신살에 의해서 잡으면 안 되고요. 오행의 생극자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어렸을 때 학문의 운이 오는 게 좋아요. 인수의 운이. 대운이 학문의 운으로 흘러야 된다. 적어도 20년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면요,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은 그만큼 살아가는 게 좀 더 평탄하다라는 게 입증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한 20년 동안 학문의 운이 와서 공부를 어느 정도 잘해주면은 뭐 크게 돈 벌거나 뭐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직장을 얻는 확률이 더 높다. 좋은 직장을. 의사가 되는 것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고요. 변호사도 공부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되는 직업을 또 잡으려면은 어렸을 때 인수운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뭐 70% 확률입니다. 이 경우도. 자, 그랬을 때 어차피 제왕절개 할 때는 반드시 태기를 해야 된다. 태기를 해서 신사로 날짜 잡는 게 아니고 오해의 생극자로 잡고 인수운이 어렸을 때 와야 된다. 그러면 것이 최선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할 때 한 2주 정도의 기간을 줘요. 태기를 하라고. 근데 제가 솔직히 얘기하건데 여러분들 사주팔자 좋은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주 안에서 좋은 날짜를 잡는 것이 절대 만만한 작업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시기 바라고 이 식신과 상관이 없을 때 반드시 제왕절개 해야 된다. 이걸 꼭 유념을 하셔야겠다. 꼭 반드시 유념을 하겠다 제가 가르쳐 준 거고, 어차피 제왕절개 하게 되면요 반드시 태기를 해야 된다. 반드시. 그것도 신살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생극자로 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또 태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뭐냐 하면은 내가 기독교를 믿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사주를 미신이라고 치부하더라도 우리 애가 커서 나중에 장가를 가거나 시집을 가거나 할 때 궁합을 보지 않겠습니까? 상대방이 만일에 믿는다. 상대방이 만일에 사주궁합을 믿는다 할 때는 내가 갖고 태어난 사주가 상대방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어필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주를 쭉 20몇 년 동안 풀어온 바에 의하면 5만 명까지 풀었는데, 사주 좋은 사람은 팔자가 좋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예. 거의
70% 확률로 맞아더라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 다시 말해서 태기를 잘 잡으면 사주 좋은 날짜로 가는 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기를 안 잡는다. 그냥 대충 한다. 참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자연분만은 사주팔자 맞는데 제왕제게도 사주팔자 맞습니까? 하면 제가 단연코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사주 보다 보면 대개 한 20살, 10살, 20살 사이는요, 거의 대부분 제왕제기가 많거든요. 그 성격을 대개 보면요, 제왕제기 하더라도 그 사주팔자 그대로 유효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 열렬히 다 있어요. 태기를 제대로 해도 병원의 사정상 뭐 의사 갑자기 이러면서 갑자기 그 시간도 바뀌고 날짜 바뀔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왕제결에서 나온 그 사주팔자도 맞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손이 귀한 집이다. 우리는 애를 좀 많이 낳고 싶다. 다시 말해서 다산을 원한다 할 때는요, 우리 집에 들어올 며느리 사주가 식신과 상관이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왜? 식신과 상관이 없으면요, 제가 얘기했죠. 애 낳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제왕절개 해야 되고, 또 식신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우리 때는 애를 많아야 한 2명 정도가 제가 볼 때 최대치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사주 명시를 볼 때 식상이 뭐냐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식상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태어난 일간이 바로 그 사람을 나타내는데, 여성 사주라 했을 때 일간이 임수면요, 자식은 뭐다? 물은 어떻게 한다? 물은 나무를 살찌게 하는 거죠, 물이. 그러니까 목이 식상입니다, 목이. 근데 사주에 경진, 기유, 임신, 무신하면 목이 없어요. 목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이 사주도 식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자, 만일에 내가 우리 딸이 경금일간이에요. 그럼 경금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물물 있죠, 우물물. 우물물은 땅을 팔아서 지하수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 지하수보다 오랜 동안에 그 원석들에서 나온 물들이 모여서 또는 원석을 통과한 물들이 모여서 우물물이 되듯이 금생수예요, 금생수. 그러니까 식상은 뭐다? 수다 이 얘기예요, 식상이. 여기 식상은 식신과 상관. 사주에 경이, 무인, 토, 나무, 기축, 토, 경신, 금금, 정미, 불, 토. 물이 없죠? 예, 이 경우도 식상이 없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우리 딸이 간목일간이에요. 간목. 자, 간목. 나무는 뭘 위해 존재한다? 나무는 어디에 쓰냐? 바로 나무는 불을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목성화라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화가 자식이 되는 거죠. 화가 자식이 된다. 그럼 사주에 계유, 물, 금, 임신, 물, 금, 갑진, 나무, 토, 신축, 금, 토 이렇게 되는 거죠. 화가 없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본 대로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식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오행이라 했는데 물 했고 금을 다루고 나무를 다뤘는데 만약에 토라면요, 토는 식상이 금이고 그리고 화는 식상이 토다. 이걸 알아두시면은 우리 딸의 그 생년월일을 만세에 탁 넣으면은 따라라 하고 여덟 글자 나왔을 때 우리 딸이 식상인 존재는 이제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